비록 오늘은 코스닥 시장이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2월까지 코스닥 시장 상승 정말 강했죠. 여러 가지 테마주들, 2차 전지니, 엔터테인먼트 관련한 회사들의 경영 분쟁이니, 그리고 인공지능이니 등등 여러 가지 테마주들이 코스닥 시장의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좋긴 좋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이러한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인 강세는 세옹지마가 될 수도 있을까 싶습니다. 후폭풍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제가 왜 이런 걱정을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특히 코스닥 시장 투자하시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은 함께 꼭 경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올해 들어서 강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2월 한 달만 보더라도요, 코스닥 시장은 6.9%의 지수 상승률이 나왔어요. 이거 엄청나죠. 상대적으로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의 2월 등락률은 오히려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0.5%. 자, 이것만 보더라도 코스닥 시장의 올해 상승률은 어마어마하겠구나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고, 1월과 2월 합친 코스닥 지수의 상승률은 16.5%에 이릅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같은 기간 1월에서 2월 말까지 7.9%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은 코스닥 시장 정말 강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코스피 지수의 2022년 이후 월봉 흐름과 그리고 하단에는 코스닥 지수의 월봉 차트를 함께 표시했는데요. 자, 2023년, 강하죠. 코스피 지수의 상승 각도에 비해서 압도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러한 부분은, 작년에 코스닥 지수가 30% 넘게 하락했기 때문에, 일종의, 반발 반등이다. 반작용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요, 반작용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과한 부분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바로 시장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부담스러운 영역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물론 그 수준이 절대적인 수준은 아니긴 합니다만, 자,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은 코스닥 지수는 자칫 역트램펄린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코스닥 지수의 PBR 밴드 추이가 제가 만든 도표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자, PBR 밴드의 상단선은요, 2007년, 당시 코스닥 지수의 PBR을 바탕으로 해서 작동했고요. 그리고 하단선은 2004년, 그때 당시에 코스닥 지수의 PBR을 바탕으로 해서 그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PBR 레벨이 높다는 것은 인정할 수는 있어요. 다만, 자, 이 상단선을 넘어가게 되면 무언가 부작용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2017년 당시에 그 이전부터 꾸준히 상승해 오면서 PBR 밴드 상단부를 간헐적으로 뚫었던 코스닥 지수는요, 2018년, 2019년에 후유증을 좀 겪었고요. 이것보다도 2020년, 21년에 강한 상승 속에 상단 밴드를 쑥 뚫고 들어가가지고 이 추세가 굳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트램펄린 효과가 발생하면서 작년에 30% 넘게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상단 밴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지금 주가 지수에서 조금만 더 대략 한 5 내지 10% 사이 더 상승하게 되면 상단 밴드와 충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코스닥 지수의 상승은 자칫 반작용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현재 코스피 시장의 PBR은 어떻습니까? 코스피 시장 지수가 이렇게 있다 한다면 지금 밴드 하단부를 뚫고 내려가가지고 다시 올라올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이지만, 코스닥 시장은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영역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지금 코스닥 지수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점과 함께요. 또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다. 후폭풍이 불 수 있는 이유 두 번째는 바로 코스닥 시장의 신용융자가 너무 빨리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자, 지난주 증시 토크에서 신용융자 잔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좀 재미없음에도 불구하고 좀 급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코스닥 시장 신용융자 증가 때문입니다. 지금 화면상에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해서 최근까지 코스피 시장과 유가증권 시장이에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의 신용융자 추이를 함께 표시를 했는데요. 요거 합산한 게 이제 신용융자 통계로 발표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한 17조 원대 중반에 있죠. 그 합계 금액이. 그런데요. 여러분들 여기 잘 봐주세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피 시장의 신용융자가 코스닥 시장의 신용융자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1조 원 이상 더 많았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코스닥 시장의 신용융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그 괴리도가 1,000억 원대 전후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닥 시장의 신용융자가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는 인트로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최근에 핫한 코스닥 시장의 테마주들의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코스닥 시장의 신용융자가 증가했다.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의 대략 한 80% 정도? 70% 정도? 5분의 1? 4분의 1? 그 정도 되는 코스닥 시장인 것을 감안하면은 좀 너무 과하죠. 거의 시가총액 비교를 해봐도 거의 비슷한 신용융자다. 그러면 이건 뭔가 엇박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차후에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제법 긴 기간 좀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상황, 신용융자가 갑자기 늘어난 시장이 차후에 후유증이 발생했던 대표적인 상황이요. 2011년 당시에 있었습니다. 자, 2011년 당시는 차화정 장세가 뜨거웠던 때죠. 차화정 장세는 시가총액 대형주고 유가증권 종목들이 승승장구하던 때입니다. 자동차, 화학, 정유 관련 종목들, 유가증권 시장이죠. 이들 종목들이 정말 화려한 랠리가 펼쳐지면서 유가증권 시장의 신용융자가 그때 당시 압도적으로 증가했는데 2011년 8월에요. 그때 당시 2011년 8월에 유럽, 미국 위기로 쇼크를 경험한 이후에 차화장 장세가 마무리되고 엔드를 종결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유가증권 시장의 신용융자가 수년간에 걸쳐서 줄어드는데 제법 빨리 줄어들게 됩니다. 급하게. 그 결과 몇 년 동안 코스피 시장이 코스닥 시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흐름이 나타났던 원인이 됐어요. 자, 이러한 개념을 토대로 해서 본다면 코스닥 시장의 급격한 신용융자 증가는 자칫 수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정 기간 후유증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잠재적 부담 요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의 강세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코스닥 시장 거래 대금의 한 80-90%는 개인 투자자분들이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놀이터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코스닥 시장이 올라가주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분 좋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자, 이 흐름이 계속 지속될 것인가? 이것은 이제 가봐야지 아는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저는 떠올라요. 자칫 앞서 언급드린 대로 밸류에이션 부담 그리고 신용융자라는 수급 측면에서의 부담이 작용하면서 차후에 시장 조정이 왔을 때 코스닥 시장이 좀 답답한 흐름을 투자자분들에게 안기지 않을까 그런 노파심을 가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